여러분, 당화혈색소 1% 감소가 당뇨 합병증 위험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아십니까? 무려 14%나 감소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방법은 최근 1년간 300명의 환자가 실천해서 평균 2.3%의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를 본 검증된 식사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3.8% 감소였고 가장 적은 변화도 1.2% 감소였습니다. 이 모든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연상수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한 혈당 상승 질환이 아니라 전신의 혈관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만나온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이 질병의 심각성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진료했던 82세 황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지만 나이 들면 다 생기는 병이라며 특별한 관리 없이 지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어 말초 신경병증이 생겼고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셨습니다. 결국 괴사가 진행되어 발가락 2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6세 조씨 할머니는 당뇨 진단 후에도 과일 주스와 달콤한 식품을 계속 드셨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매일 과일 주스를 드셨는데 이로 인해 당뇨 망막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시력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사진을 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과 달리 적절한 식이 조절과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뇨병은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며 특히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특별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주의해야 할 식품들과 건강한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미세혈관 손상을 일으켜 눈, 신장, 신경 등 전신의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혈당의 주범인 흰 쌀밥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흰 쌀밥은 당뇨 환자에게 생각보다 더 위험한 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지만 흰 쌀밥은 혈당 지수 GI가 매우 높아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정제된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약 72로 이는 순수 포도당 GI 100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흰 쌀밥 한 공기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췌장에 즉각적인 인슐린 분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설탕 약 12티스푼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과 유사한 혈당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미 췌장 기능이 젊은 시절보다 30에서 40% 감소한 상태입니다. 수십 년간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느라 지친 췌장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흰 쌀밥을 주식으로 드시면 췌장은 점점 더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인슐린 생성이 크게 감소하여 당뇨병이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또한 흰 쌀밥은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상승한 혈당은 혈관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과정은 눈, 신장, 신경, 심장 등 전신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흰 쌀밥의 위험성은 단순히 당뇨병 악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변동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관리에 있어 흰 쌀밥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줄이고 대체 식품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흰 쌀밥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과 당뇨병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식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흰 쌀밥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식습관을 개선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식습관 개선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흰 쌀밥을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변화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등의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게 되어 급격한 인슐린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곡물의 혈당 지수 GI는 55 이하로 흰 쌀밥의 72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100% 통곡물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비율을 조정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흰쌀 70%와 통곡물 30%로 시작하여 매주 조금씩 통곡물 비율을 높여가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약 3주 정도면 통곡물의 맛과 식감에 적응하여 오히려 더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접시 분할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식사할 때 접시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인데요. 접시의 절반은 비전 분성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오이 등로 채우고 4분의 1은 양질의 단백질 생선, 두부, 저지방, 육류, 계란 등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식사 순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채소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인크레틴과 같은 혈당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이 더 빨리 느껴지고 인슐린 분비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입 음식을 적어도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고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당뇨 환자에게 또 다른 위험 요소인 전통 음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건강에 좋다고 즐겨 마시는 유자차, 식혜, 수정과 대추차 등의 전통 음료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 음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당 함량입니다. 예를 들어 유자차 한 스푼 약 15지에는 약 8에서 10지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자차 한 잔을 마실 때 이 3스푼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한 잔에 약 20에서 30지의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당 섭취량을 25지 이하로 권장하고 있는데 유자차 한 잔만으로도 이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음료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마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식혜의 경우 메가당과 첨가된 설탕으로 인해 한 컵 200ml에 약 30지의 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정과는 곶감과 설탕 시럽으로 인해 한 컵에 약 25지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고형 식품의 당보다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는 음료로 당을 섭취할 때 혈당이 더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 대사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고령자가 당이 많은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매우 높게 올라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통 음료들은 대부분 따뜻하게 마시게 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당의 흡수 속도가 더 빨라져 혈당 상승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음료는 포만감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음료로 당을 섭취해도 식사량은 줄어들지 않아 총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대체 음료로는 무가당 생강차, 계피차, 루이보스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이 거의 없으면서도 항산화 작용이나 인슐린 민감도 향상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계피는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당뇨 환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전통 음료의 위험성에 이어 이번에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당 대사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당뇨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같은 식습관이라도 나이에 따라 혈당 조절 능력이 달라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체는 나이가 들수록 여러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작용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30대에 비해 약 40에서 5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높게 올라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성인이 고당도 음료를 마신 경우 약 60에서 90분 이내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지만 70대 어르신은 동일한 음료를 마셨을 때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지속되는 고혈당 상태는 미세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특히 눈의 망막, 심장의 사구체, 말초신경 등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지속적인 고혈당에 노출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만성 염증 반응이 촉진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는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SARCOPENIA 흔히 발생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의 주요 소비처이므로 근육량 감소는 혈당 조절 능력의 저하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당 대사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생리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췌장 베타세포 기능도 젊은 사람에 비해 약 20에서 30% 감소합니다. 인슐린을 생성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고혈당에 대응하는 인슐린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태와 비슷하여 혈당이 올라가도 이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혈당 변동성이 크고 고혈당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에 있어 나이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더욱 세심한 식이 조절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음료와 나이에 따른 당 대사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어떤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꿀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강한 음료 선택은 당뇨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음료는 단연코 물입니다. 물은 당이 전혀 없으면서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 8잔 약 1.5-1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만 마시는 것은 지루할 수 있으니 당이 없거나 매우 적은 다양한 대체 음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가당 생강차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은 선택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GINGEROL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10-15분 정도 끓인 후 우려내어 마시면 됩니다. 향과 맛이 강해 처음에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혈당 관리와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차 역시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계피 스틱 하나를 끓는 물에 5-10분간 우려내어 마시면 됩니다.
하루 한 잔의 계피차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도 당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로 마신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이들 차에 포함된 카테킨과 테아닌 같은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차는 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약재를 활용한 전통차 중에서는 옥수수수염차가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옥수수수염에는 메이신의 YSIN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당 강화 효과가 있으며 이뇨 작용이 있어 부종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도 당이 없고 구하기 쉬우며 맛도 좋아 일상적으로 마시기 좋은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꿀은 자연식품이라 설탕보다 건강하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 있어 꿀도 여전히 당분입니다. 꿀 한 스푼약 21지에는 약 17지의 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설탕 한 스푼약 12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양입니다. 우리 몸은 꿀의 당도 설탕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간식들, 특히 전통 떡류와 과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간식 선택이 당뇨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찹쌀로 만든 떡류, 특히 인절미, 경단, 시루떡 등은 혈당 지수 GI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찹쌀은 아밀로펙틴이라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으로 이는 소화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인절미의 혈당 지수는 약 85-90으로 이는 순수 포도당 GI 100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떡에는 설탕이나 꿀 등 추가적인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상승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 포도, 감, 파인애플 등은 당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15지의 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혈당 지수도 60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포도는 더욱 높아 한 컵약 150지에 약 23지의 당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는 65 정도입니다. 이러한 간식들의 위험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령자는 당 대사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30대 성인이 인절미를 먹었을 때 1-2시간 내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반면 70대 어르신은 동일한 양을 섭취해도 5-6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혈관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눈의 망막 혈관은 매우 미세하고 민감하여 반복적인 고혈당에 장기간 노출되면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망막 혈관이 손상되면 시력 저하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당도 간식은 체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하락하면 허기를 더 빨리 느끼게 되고 이는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은 무엇일까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간식이 좋은 선택입니다. 견과류 특히 아몬드, 호두, 삶은 달걀, 무가당 요구르트, 저지방 치즈 등은 혈당 상승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가 당 함량이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좋은 선택입니다. 앞서 인절미와 바나나 같은 고혈당 유발 간식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당뇨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 선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간식 선택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영양 균형과 식사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은 당뇨 환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거의 유발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삶은 달걀은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간식 중 하나입니다.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 비타민 D, 콜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혈당 지수 GI는 0에 가까워 혈당 상승 우려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영양 밀도가 높은 간식입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는 혈당 상승 지수가 낮고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 아연 등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다만 견과류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주맥 30지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나 가볍게 로스팅한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전분성 채소는 당뇨 환자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으면서 혈당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을 스틱 형태로 준비해두고 건강한 딥소스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딥소스로는 그릭 요구르트에 약간의 허브와 향신료를 섞은 것이나 아보카도를 으깨어 만든 과카몰리가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고 싶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리, 유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는 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와 배도 적절한 선택인데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과일은 항상 적정량 한 번에 한 개 또는 한 컵 이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제품 중에서는 무가당, 그릭 요구르트나 케피어가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맛이 심심하게 느껴지면 약간의 계피나 바닐라 추출물을 첨가하여 자연스러운 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특히 즐겨 먹는 국밥과 찌개밥이 당뇨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식문화에서 밥을 국물에 말아 먹는 것은 매우 친숙하고 일상적인 식사 방법이지만 당뇨 관리 측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식사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집니다. 밥알이 국물을 흡수하여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충분히 씹지 않고도 쉽게 삼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사 속도는 혈당 상승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빠르게 식사를 할수록 혈당이 더 급격히 상승하며 이는 인슐린 요구량을 증가시켜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빠르게 식사하는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씹는 행위 자체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입안의 타액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의 작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씹는 행위는 위장관 호르몬인 인크레틴 GLP-1, GIP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인크레틴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여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빠르게 삼키게 되면 이러한 인크레틴의 분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셋째, 대부분의 국물, 특히 된장찌개, 김치찌개, 육개장 등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고나트륨 식이는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당뇨 환자는 이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4배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고기 국물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국물의 온도와 수분이 전분의 구조를 변화시켜 소화효소가 더 빠르게 작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더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에 밥을 오래 담가두면 이러한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과 밥을 따로 먹는 것입니다.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늦어지고 씹는 횟수도 증가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확보하고 한 숟갈 음식을 20, 30번 정도 충분히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 변화이지만 혈당 관리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식이 당뇨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당뇨 관리에 있어 간과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체는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에 따라 하루 중 시간대별로 호르몬 분비와 대사 기능이 달라집니다. 특히 인슐린 감수성은 시간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전과 오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저녁부터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식사를 아침에 섭취했을 때보다 밤에 섭취했을 때 혈당 반응이 약 3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밤 시간대에 발생하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는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밤에 음식을 섭취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밤 시간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24시간 언제든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과 생활 패턴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면 새벽 현상돈 토나모난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새벽 현상이란 아침에 기상했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밤사이 성장 호르몬, 코티솔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야식을 즐기는 당뇨 환자는 이 새벽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아침 혈당 관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또한 야식은 수면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취침 전 2-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면 소화 과정이 수면을 방해하고 깊은 수면 섭파, 수면의 비율이 감소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무너뜨려 과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 관리와 체중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야식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는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6, 7시 사이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취침 전 3시간 이내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하고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배고픔을 느낀다면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브차 중에서도 카모마일, 라벤더, 발레리안 등은 수면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더욱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꼭 간식이 필요하다면 소량의 견과류나 채소 스틱과 같이 혈당 상승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